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에 대한 속 시원한 토크, 센 언니들의 애니토크, 저는 샤프고요. 저는 아롬이입니다. 약 2회에 걸쳐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사례로 애니메이션 시장을 저희가 분석했죠. 네. 미국의 심슨즈 그리고 일본의 이제 포켓몬 이제 두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시간에는 한국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뽀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뽀로로가 나오는 건가요? 드디어 뽀로로가 나옵니다. 그렇죠. 한국 애니메이션의 거의 대표주자, 뭐 애니메이션의 대통령, 뭐 이렇게 불리고 있는 작품이어서 한국 애니메이션을 할 때 거의 반드시 언급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뽀로로는 2003년에 이제 한국의 아이코닉스와 오콘 그리고 EBS가 공동으로 기획 제작한 회사 외에 제작사가 또 있었나요? 예, 지금은 사실 그 이제 SK 브로드밴드에서 그 뽀로로에 투자를 하는 사실 뭐 제작이라기보다는 투자에 좀 더 참여했고 또 삼천리 총회사라는 이제 북한 제작사가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EBS도 같이 파트너로 참여해서 그 제작이 어떻게 보면 제작위원회가 꾸려진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작위원회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게 잘 만들어졌네요. 그냥 당시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아이코닉 금강기획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사해서 아이코닉스라는 이제 애니메이션 기획 제작사를 만든 게 그 최종일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사실 뭐 워낙 그 뽀로로의 아버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무릎팍도사에 출연할 정도로 그렇죠. 뽀로로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대표적인 그 얼굴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금강기획을 나와서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세우면서 사실 그 당시에는 영유아 애니메이션이 그 한국 것이든 해외 것이든 그다지 한국 시장에는 많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의 비주류 타겟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렇죠? 네. 비록 EBS라 하더라도 사실 이제 뭐 영유아 타겟은 주로 이제 실사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제가 최종일 대표님은 아니니까 그 마음에 들어가 나올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 2D 애니메이션으로 한국 아이들을 꽉 사로잡고 있었던 일본 애니메이션과 또 이제 미국 애니메이션들이 저희 그 애니메이션 시장에 많이 주류였을 때 그 사실은 그 당시 시장이 주목하지 않았던 영유아 애니메이션 그리고 일본보다는 그래도 한국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던 3D 애니메이션 이 두 가지에 포커스해서 당시에는 굉장히 니치 시장이지만 사실 경쟁자가 별로 없었죠. 그렇죠. 그런 영유아 타겟의 3D를 가지고 한국 애니메이션의 제작을 뛰어든 첫 번째 주자는 아마 이제 그 아이코닉스의 최종일 대표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TV 시리즈는 이제 기획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획된 애니메이션을 실질적으로 캐릭터를 개발하고 이제 TV 시리즈를 만들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제작을 하는 제작사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의 중심에 오콘이라는 제작사가 있었던 것 같고 크게 아이코닉스와 오콘의 공동 제작으로서 뽀로로가 처음 이제 세상에 2003년도 선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그 아이코닉스의 최종일 대표님 같은 경우는 원래 금강기획에 계실 때부터 캐릭터 머천다이징으로 유명한 분이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뭐 특히 일본의 제 기억나는 건 세일러문이나 짱구는 못 말려 같은 그런 국내 상품을 유통하는 그런 일들로 전반적인 그 시장을 잘 다진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과 또 그 CJ를 잘 다뤘던 제작사를 가지고 있었던 오콘과의 두 회사의 만남 또한 굉장히 이상적인 만남이 아니었나. 물론 나중에 뭐 저작권 분쟁은 있었지만 누구나 당연히 겪는 상황이었고 그 두 회사가 잘 만나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애니메이션 제작이 완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두 회사 간의 저작권 분쟁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사실 뭐 그 저작권 분쟁의 내부적인 그 깊은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뭐 전반적으로 세상에 다 공유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것들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애니메이션의 어떤 이제 기획과 제작 부분이 이렇게 칼처럼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은 부분이다. 그러겠죠. 그리고 뽀로로가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니치한 시장을 처음 파고 들어간 작품인데 굉장히 시즌 1부터 가장 높은 시청률을 EBS에서 거두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도 물론 시간이 걸렸지만 그
그 상당한 성과들을 거두면서 사실은 그 저작권 분쟁들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지금으로서는 저는 일단은 두 회사가 그 오콘 쪽에서 극장판에 대한 모든 저작권과 그리고 테마파크 관련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고 그 외에 기타 이제 머천다이징 라이센싱 사업은 아이코닉스가 진행을 하는 것. 두 제작사가 공동 제작을 할 경우에 흔히 일어난 일이긴 한데요. 오콘 제작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골드만삭스의 투자를 받아낸 그런 당시에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제작사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원래 그 대표님도 워낙 그 디자이너 출신이었고, 또 이분은 LG 쪽에 그 디자인 연구소에 계셔서 그 CG나 이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잘 다루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영유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무리한 그런 액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소재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의 그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실험적인 부분들은 나오지 않았고, 굉장히 따뜻하면서 안정적인 작품으로 유도한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당시 펭귄이 그다지 이렇게 막 선호되는 캐릭터로 이렇게 처음에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핑구의 많은 맛을 얻어서 제작을 하셨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펭귄이라는 좀 낯설 수 있는 캐릭터를, 여기서 왜 뽀로로 가끔 보시면 뽀로로 안경을 벗었을 때 그리고 뽀로로 안경과 모자 썼을 때 막 이런 것들 이렇게 비교해서 돌아다니는 막 짤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펭귄이라는 캐릭터의 처음 초기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솔직히 지금 뽀로로만큼 귀엽진 않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이제 처음에 프리프로덕션을 하면서 사실은 3, 4세 고타겟에 굉장히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다음에 귀여움, 뭐 씩씩함, 에너지 이런 것들을 캐릭터 디자인에 굉장히 훌륭하게 잘 담아내었고, 이게 그 사실은 영유아 타겟의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화려한 카메라 웍이나 그렇죠. 액션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이렇게 팔다리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그 캐릭터의 움직임과 귀여움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디자인을 잘 해줬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랑스러운 그 캐릭터들의 특징들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설정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그 TV 애니메이션 자체는 거의 주 수입이 왕고이다 보니까 왕고 주 소매 고객인 7세, 11세 남자 아동들 그 대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히 로봇물이라든지 액션 쪽이 무리하게 애니메이션에 설정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구사할 만큼 또 제작 그 실력 자체가 안정화되지 않고 제작 시스템들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제작 실정에 맞게 가장 안정적으로 잘 그 애니메이션 완성도를 끌고 갔던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그리고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큰 기대 없이 편안하게 그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설정들을 잘 배치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래도 영유아는 어떻게든 교육을 풀어야 된다, 뭐 이런 강박관념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 뽀로로 주제가 첫 번째 그 가사 노는 게 너무 좋아. 이게 뽀로로를 굉장히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 아이들은 사실은 노는 것과 이제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기본적인 그게 행동 방식, 그 3, 4세 영유아 아이들의 삶 이런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잘 구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도 굉장히 좋았고, 이제 각각 그 뽀로로에서 배치된 그런 캐릭터들도 되게 좋았고, 그 안에서도 또 약간의 연령차가 있으면서 이렇게 관계들을 형성해 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잘 설정한 좋은 기획의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영유아들 그냥 따뜻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글쎄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지 않았나.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뽀로로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 세계 100개국에 판매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사실 어떤 기사에는 프랑스 시청률이 막
네, 57%다. 저도 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기사가 나왔는데 네네. 방송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시청률이 57%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네. 아마도 이제 점유율에 뭐 특정 어떤 시간대가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대부분 시청자 수가 많이 없을 때는 이제 점유율이 소수만 봐도 굉장히 높게 나올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점유율에 대한 약간 곡해가 아니었을까 뭐 그렇죠. 생각을 하지만 EBS 네. 방송만 해도 제가 5%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죠. 굉장히 높은 시청률이라고 그렇죠. 놀랐는데 근데 영유아물이 시청률 57%를 찍는다라는 거기다 거는 프랑스의 TF1은 제1방송이거든요. 우리나라 네, KBS와 같은. 네. 거기 그치. 어린이 방송이 어떻게 57%를 좀 과장이 심하지 않나. 그러나 이 과장이 받아들일 정도로 사실 그렇죠. 한국에서는 네. 얘기가 뜨거웠기 때문에 또 인기가. 그러려니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네, 측면도 네. 있었던 것 네, 같고 또 뽀로로가 그런 얘기들이 또 뭐 틀린 얘기라도 그런 해외 인기가 나올 만큼 생각보다 해외에 굉장히 많이 또 수출이 됐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100개국이 넘는 그 나라에 뽀로로가 수출이 돼서 또 그 나라에서도 많이 사랑을 받고 지금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뽀로로가 나를 굉장히 그 전 세계에 많이 알려주고 또 펴진 그 캐릭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그 인기에 대한 이제 다양한 그 기사나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뽀로로 같은 경우는 그 영상 시장뿐만이 아니라 머천다이징 시장에 꿈을 이뤘다 할 정도로 새로운 그렇죠. 장을 열었죠. 그 전만 해도 애니메이션 캐릭터 시장이라는 거는 문구 시장, 팬시 조금 네. 그 이외에는 거의 완구 시장이 주류했는데 지금은 뽀로로 상품을 치면 2만여 종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상품을 확보한 그런 성공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캐릭터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상품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확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뽀로로가 사실 뭐 2003년도에 반짝 너무 뜨거워 이렇게 져버린 캐릭터가 아니라 아니고. 아직까지도 뽀로로가 계속 TV가 만들어지고 극장용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밀리언셀러 네. 계속 그 오랫동안 성공한 캐릭터가 되었기 때문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뭐 이제 그 타겟의 아이들이 쓰는 혹은 그 타겟의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사주는 모든 프로덕트에 거의 한 가지씩 정도는 다 뽀로로로 뽀로로가 그려진 그런 그 제품들이 나온다 할 정도로 한국 머천다이징의 그 큰 획을 크게 하나 그은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여유 있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그 상품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오히려 그 뽀로로의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뽀로로 상품은 뭔가 퀄리티와 좋은 상품이다라는 인지까지 만들어낸 굉장히 좋은 사례였던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 상품이 뽀로로로 인해서 새로 확보된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뽀로로의 그 머천다이징 성공은 뭐 앞으로 계속되겠죠.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참 많네요, 그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러면 우리 아로미님 말씀하신 것 같이 국내 TV 시리즈물 뽀로로를 가지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애니메이션에 대한 시원한 토크, 센 언니들의 애니토크. 저는 샴보였고요. 저는 아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